안녕하세요. 어지한 선생님입니다. 자, 힘들었던 일주일이 벌써 후딱 지나가고 이제 벌써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만 학교에 나오면 여러분들 또 주말에 집에서 푹 쉴 수 있겠네요. 자, 벌써 사회 디딤 영상 세 번째.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혼란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새로운 문물, 외국에 더 좋은 것 또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것 더 새로운 것들을 조선에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듯이 조선에서는 두 번의 쿨하게 떨어졌어요. 두 번의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넘어서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다고 했는데요. 청나라에는 연행사라고 하는 걸 보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통신사를 보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밑에 그림은 연행도라고 하는 사진 그림인데요. 자, 중국의 연경으로 가는 사신의 모습, 연행사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연행사 사신들이 있는 것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것 중에 첫 번째 바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학. 자, 원래 조선은 유학이 주가 되는 학문이었는데요. 실학이 등장합니다. 유학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임금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추상적인 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실학은 말 그대로 실제적인 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는 뭐냐? 바로 백성들이 먹고 자고 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학과 함께 수원화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함께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조선 후기. 자, 이제 후기로 넘어왔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당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유학들이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현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백성들이 실제로 먹고 자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대요. 여러 분야 중에서 실학자들은 농업, 농업이 먹는 데 가장 중요하니까 상공업, 사고 파는 거죠. 이것도 먹고 사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전에는 유학은 중국에서 넘어온 학문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자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밑에 만화로 실학자들의 주장이 잘 나와 있는데요. 종이 잠깐 올렸습니다. 자, 토지 제도를 바꾸자. 토지 제도를 바꾸면 부자들만 땅을 갖고 농민들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한테 땅을 나눠줘서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대요. 새로운 기술이라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배를 만드는 기술 또는 물건 만드는 기술, 이런 기술이겠죠. 그래서 공업과 상업을 잘 해야지 농민들이 만든 걸 사고 팔고 돈도 벌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그 전까지는 관리가 백성을 위해서 가르치고 괴롭히고 군림하는 정치였다면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자들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 우리의 것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의 나라 땅과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자연, 이런 것들 연구해야 된다는 학자들이 나타난 거죠. 우리 것을 잘 알아야 그것을 제대로 이용해서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청나라는 사실 조선이 숭배하는, 따르는 나라는 아닙니다. 청나라는 원래 어떤 민족이었죠? 여진족.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황비홍. 황비홍은 앞에 머리가 없죠? 그리고 뒤에만 머리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앞머리가 없는 이런 청나라.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의 정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오랑캐를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고 해서 청나라를 멀리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의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학자들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 주장들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봤더니 정약용,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호는 다산입니다. 다산. 다산이라는 뜻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를 생산한다, 여러 가지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실학자는요,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옥살이를 했어요. 벌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연구를 계속해서 많은 책을 내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 제도를 바꾸고, 아까 들었던 거죠. 인재, 사람을 고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세유표,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을 목민심서, 관리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목민심서예요. 자,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건축에도 관심이 많았대요. 자, 과학기술과 건축이 발달하면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편리해지겠죠? 자, 그래서 관직에 있을 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성을 연구해서 수원화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수원에 있는 성을 설계했고, 거중기, 바로 밑에 있는 요게 거중기입니다. 이런 거를 고민해서 수원화성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절약했대요. 그 전까지는 돌을 직접 사람이 날라서 쌓았다면 이 거중기는 무거운 돌을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옮기지 않고 손쉽게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힘들었겠죠? 자, 실제로 디자인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고 실제 만들어진 모습은 이런 모습이랍니다. 자, 이거는 목민심서 책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중기로 지은 수원화성은 어떻게 생겼냐? 자, 조금 멀리서 한번 이번엔 찍어 볼게요. 자, 정조. 영조와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선생님 과학실인데요? 선생님 과학실이었습니다.